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2026년 4월 셋째, 넷째 주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계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해온 지는 20여 년으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 문턱 앞에서 멈춰섰던 법안이 마침내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통과는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우리 장애 정책의 기준점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47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지 536일의 그 시간은 단순한 입법 절차의 시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미뤄왔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의미는 기존 장애인 복지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던 보호주의적, 시혜적 관점을 넘어 장애인을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제도 변화, 탈시설과 자립지원, 통합 돌봄의 확대,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 전환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그에 상응하는 국내 법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정책의 중심 기준으로 삼을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은 적지 않은 진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온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만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대표 발의안에 담겼던 내용 가운데 탈시설의 정의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전면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장애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선언적 권리조항을 행정과 예산, 전달체계와 평가구조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과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모두 낙제 수준으로 대부분 은행이 법정 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의 상징인 5대 은행의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기업들의 실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의 행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부담금을 비용 처리하는 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책임이지만 부담금은 선택할 수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부담금 대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담 기초액을 기업 이익, 임금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이익 연동형 차등 부담금을,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과 고용 형태를 반영한 부담 기초액 설정을 제안했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단일한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차등이 아니라 시가형 구조 도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과 사업장 내 장애인 직원 비율은 기본으로 장애 정도, 노동 시간, 임금 수준, 고용 기간까지 반영해 고용의 질까지 따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담 기초액을 정찰제가 아닌 시가에 가까운 기업별 차등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합니다. 부담 기초액을 실질적이고 부담이 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장애인 고용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더 나은 임금으로, 더 오래 고용할수록 기업이 유리해지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상 2026년 4월 셋째, 넷째 주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